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토요일에는 1443건의 케이스가 나왔고요. 그중 지역 감염은 1424케이스입니다. 9월 26일 일요일에는 1939건의 케이스가 나왔고요. 그중에 해외 감염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자가격리 테스트를 이용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자가격리를 계속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만약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고용주는 결근 기간을 유급 병가로 간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72시간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자가검사 키트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만약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계속 그냥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래요.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은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PCR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원에 가서 다른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격리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헬스케어에서 근무하시는 분, 엘더케어에서 근무하시는 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쿼런틴 오더를 받고 집에 격리 중이신 분, 문자로 헬스 리스크 워닝을 받으신 분, 80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70세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으신 어르신도 PCR 테스트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을 받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아버지는 PCR 검사를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집에서 24시간에 한 번씩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분들은 한 가정에 계시는 거니까 같이 24시간에 한 번씩 자가 검사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렇게 안 하고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왔더라도 나는 그냥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 안 하고 학교에 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너무 감염이 많이 나와서 병원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요즘만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 27일부터 유치원 학부모의 유치원 출입이 금지되고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쿼런틴 오더를 받았거나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유치원 선생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양심에 맡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가 콧물이 좀 나오는데 둘째를 유치원에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는 거는 이건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백신도 안 맞았으니까 각별히 조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HDB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6학년 아이의 교과서가 모두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PSLE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아이가 마음 잘 추스려서 시험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PSLE 5레벨, A레벨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 중 쿼런틴 오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쿼런틴 시작할 때 했던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고 시험장에 나오기 24시간 전에 실시한 자가검사 테스트가 음성이라면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따로 마련될 것이고 3m 간격으로 앉게 되고 화장실도 따로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 시작도 30분 늦게 시작해서 다른 아이들과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차별을 두어 겹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면 좋겠습니다.
예전 뉴스에서 헬스 365 앱을 다운받고 내셔널 스텝 챌린지를 하시고 포인트를 적립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구독자 한 분께서 이걸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6번째 시행하는 것이고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합니다. NRIC나 핀 넘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단 만 17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헬시 365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앱에 들어가서 NRIC 넘버 혹은 핀 넘버를 입력하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피트니스 트래커를 연동해야 되는데요. 삼성워치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연동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일단 구글 핏 등 핸드폰에 있는 기능으로 연동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시계처럼 생겨서 걸음수를 확인해주는 트래커를 나눠주는데요. 앱에서 Book and Manage an Appointment를 클릭하셔서 나눠주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트래커를 앱에 연동을 시켜줍니다. 메뉴 아래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챌린지를 클릭하셔서 내셔널 스텝 챌린지 시즌 6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텀즈 앤 컨디션을 어그리하시고 액티비티 참가할 준비가 되었냐는 질문에 예스를 하시고 조인 나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시즌 3 때 참가했었는데요. 좀 너무 대충 해가지고 바우처를 많이 못 얻었어요. 이번에 다시 참여해서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걸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페어프라이스 5불, 10불 등의 바우처로 바꾸거나 힐리엄몰 바우처, 클룩, 리호티, 폴라 퍼프앤케이크 등의 바우처로 바꿔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립 챌린지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하루에 잠을 7시간 이상 자면 하루에 25포인트를 줘서 최대 30불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1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하고요. 기존에 스텝 챌린지에 참가했던 사람은 여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슬립 챌린지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 스마트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피트니스 트래커 받으러 가실 때 그거 예약하실 때 시즌 6의 피트니스 트래커를 받겠다라고 예약을 하시면은 잠자는 것까지 카운트해주는 트래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장 준비가 안 돼 있고요. 10월 11일부터 나눠준다고 합니다. 슬립 챌린지 역시 헬스 365 앱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